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긴장과 자기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도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지 긴장하면은 일단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긴장을 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늘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낯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긴장을 해야 그나마 이 순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은 이 굉장히 험난하게 살게 마련인 게 현대 사회예요. 너무나 이제 이 경쟁이 심하고 또 이게 배금주의가 이제 만연하기 때문인지 서로 이 돈을 위해서라면은 신이고 체면이고 이제 불사하면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이 뭐든지 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장하지 않는 사이에 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대요. 뭐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그래서 어느 지역이 상당히 좋은 돈이 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사게 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담뿍 믿고 이제 거금을 들여서 어디 지역에 있는 땅을 샀는가 봐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 형편없는 곳이고 뭐 20년 내에는 그걸 환수를 할 길조차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분이 겪게 되는 이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인이 이제 하도 난리를 쳐서 이 남자가 저한테 왔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처음 이런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 부인이 도대체 당신하고는 살아서 이게 득될 게 없다. 뭐 이혼을 할래? 상담을 받을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상담을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벌써 2번, 3번, 이제 이 사람은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이제 큰 손실을 입은 게 벌써 4번째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반복적인 행동에는 그 기저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이 남자는 뭔가 공짜를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1푼, 2푼 이거를 성실하게 땀 흘려서 벌어서 이 저축을 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게 아니라 단박에 큰 거를 거머쥐려고 하는 이 약간 투기성이라 그럴까, 이런 의식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또 그런 것만 잘 간파하고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런 단박에 큰 것을 거머쥐려고 하는 이 허황된 꿈 때문에 번번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에게, 자, 이런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요인을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당신을 성찰하면서 극복할 문제지, 이 타인을 향해서 뭐 사기꾼이니 뭐 죽여야 된다느니 깜빵에 쳐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면서 왜 자기는 이렇게 단박에 큰 돈을 거머쥐려고 하는 게 형성되었을까요? 그러길래, 글쎄 그거는 한번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자.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거냐, 이게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어떤
이제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이라는 것도 타고났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타고난 부분도 일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 환경에 의해서 이게 조성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성격이 타고났든지 후천적으로 조성되었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타고났다 해도 또는 후천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해도 이 아저씨는 단박에 돈 벌려고 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어떤 남자가 꽃뱀에게 걸려들은 거예요. 꽃뱀에게 걸려들어서 이 여자에게 굉장한 위협을 당했고 결국은 거의에게 돈을 뜯겼어요. 뜯겼는데 이제 문제는 그 거액의 돈을 이 부인 몰래 이제 그거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꼬여서 이 빚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 꽃뱀에게 걸린 거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도 뒷감당이 안 돼서 뒤늦게 이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 남편의 외도가 진행형이라면은 사냐 안 사냐 하는데 이제 그거는 몇 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이제 돈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쨌든 남편의 꼴 보기 싫다. 뒤늦게 노후 자금이 더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꽃뱀에게 돈을 뜯기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분통 터진다. 이제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에게 그래 어쩌다가 꽃뱀에게 걸려드느냐 그러는데 이 남편이 글쎄 이러이러한 내 불찰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쉽게 이야기가 끝나련만 이 남편은 몇 년 전 일인데도 상대 여자를 그렇게 여자라면은 이가 갈린다 뭐 이런 애기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빚더미에 이제 올라 있는 것도 다 이제 그 꽃뱀에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남자 이야기는 그 꽃뱀이 술집 여자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같은 직장 동료래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로서 같이 바람을 피워놓고 어쩌면 나에게 그 덤태기를 씌울 수가 있느냐, 어쩌면 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어이없다라는 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사실 이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뭐 꽃뱀, 제비족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런 엄한 짓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직장 동료 또는 아주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네들이 그렇게 돈을 뜯더라고요. 함께 바람을 피워놓고. 근데 옛날에는 또 이제 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네들이 여자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고 도리어 이 남자들이 정말 뻔뻔스럽게 같이 바람을 피워놓고 여자에게 돈을 요구해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직장 동료인 여자한테 그렇게 뜯기고 그거를 소화를 못해서 그냥 아직도 끌탕을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정신 차려라. 지금은 이 꽃뱀을 뭐 운운할 지금 시점이 아니고 당신이 이 정말 어른답게 자기 관리를 못한 탓이다. 이 이야기를 한참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이르렀는데 자, 이 남편에게 제가 정말 일장연설을 한 거예요. 당신이 방심을 했다. 그러니까 또 이 남자가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방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순진했다. 그러니까 순진한 게 왜 나쁘냐는 얘기예요. 순진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순진한 게 좋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남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고 또 꽃뱀이 유혹을 해도 그거를 끊어내고 정신 차리고
이제 그런 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소년처럼 순진한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너무나 꿈꾸는 소년처럼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거에 이제 모순점을 느끼면서 자, 동물의 세계에서도 양육강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 머리를 쓰는 존재 아니에요? 지능을 굴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애는 애대로 순진했던 애들도 점차 커가면서 이 조심할 줄 아는 거. 뭐 긴장해야 된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하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무엇이 침투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기획부동산에 걸려서 돈을 날린 사람이나 또는 꽃뱀, 직장 동료인 꽃뱀에게 걸려서 돈을 날린 사람이나 이제 전자의 사람은 이 공짜를 단박에 큰 돈을 바라는 그러한 자기 꾀에 넘어가서 손해를 받고 이 후자의 남자는 순진한 거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이브한 이상세계를 쫓다가 이제 큰 손실을 보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자기 욕심 또는 자기 이상에만 충실했지 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리라는 것은 조심하는 거, 긴장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즉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함부로 긴장을 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정 수준의 긴장을 하고 살아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 병이 나니까 이 적정 수준의 긴장을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